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초기 의사 결정 사안을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를 공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 서류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제 필요 서류를 뭔가 일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막 필요 정보, 필요 서류를 이제 막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 이 법인 설립 전체 절차에서 어떤 서류는 은행에 필요하고 어떤 서류는 여기에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1차 필요 서류로 그냥 저희가 임의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절차가 빠진다거나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수출입 코드가 필요 없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제 저희는 한국 회사다 보니 한 번에 물어봐 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최대한 필요 서류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도록 묶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이사 필요 서류가 여권 4번, 주소지 증빙 서류 4번, 여권 마지막 장, 그리고 여권 크기 증명 파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사가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막 중국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런 이제 다른 이제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사 필요 서류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고 정보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 주주나 또는 법인 주주의 대표자로 설정된 사람은 또 이러한 이제 종류의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명 사용 동의서 이런 명부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주주 명부, 이사 명부가 법인 설립 절차에서 필요한, 법인 설립증을 받는 절차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 주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할 때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참 뒤에 이제 은행 법인 계좌 개설 이 15단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서류지만 이제 보통은 절대 다수의 인도 은행들이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런 서류 준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서류가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물어보는 거고, 이제 다른 업체들은 뭐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필요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 알아만 주시면 되고 그때그때 다룰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주소지 증빙 서류를 보통 우리가 주소지 증빙 서류를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을 주세요. 아니면은 운전면허증? 이런 서류를 이제 주시는데, 그런 서류는 인도에서 이제 주소지 증빙 서류로 좀 공식적으로 잘 인정이 안 되는 서류다 보니 저희가 준비해달라는 주소지 증빙 서류는 금융거래 내역서 아니면 휴대폰 고지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 고지서가 다 모바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아예 고지서를 이제 하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성함이랑 그리고 주소지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2단계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이거 혹시 이해되세요? 법인명 사용 동의서? 뭐 이해라기보다는 이해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아직은 새로운 개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 처음 갔을 때 막 NOC, prepare NOC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을 해서 NOC가 뭐냐라고 했을 때 Non-Objection Certificate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사용하는데 Non-Objection, 어떤 옵젝션도 없다, 나는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법인명 사용 동의서에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 인도에서는 정말 많은 상황들, 법인명 사용뿐만 아니라 뭐 임대차 계약이든 뭐든 NOC를 정말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 주주일 경우에 만약에 법인명이 겹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본사에서 이제 이 법인명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 동의서를 사용을 하면 인도 현지에 비슷한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서류는 아닌데 저희가 보통은 요청드려요. 법인 주주가 있으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 법인명 사용동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 법인명 사용 동의서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구나. 다른 거 다 한국에서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명 사용 동의서만 저희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드리면 그걸 이제 출력해서 서명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영문임에도 불구하고 번역 공증이랑 아포스티유는 해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그 내용 지금 방금 곧 나오는데 보시면 한국에서 작성되는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가 필수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뭔가가 인도에서 이제 작성이 되면 번역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를 하는 절차를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서류들을 보면 다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증이랑 아포스티유를 해야 되고, 조금 특이한 점은 여권은 만국 공통에서 통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에서는 공증이랑 아포스티유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예시로 가져온 서류인데, 이제 번역 공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노터리얼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이런 이제 공증한 업체에 이런 서류가 이제 나오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너무 하얗게 인쇄가 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스캔이 돼서 안 보이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포스티유거든요. 아포스타일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서류가 있으면 서류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붙이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게 공증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아포스티유 따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후에 이제 준비하는 서류들 중에서 가끔 번역 공증만 필요한 서류도 이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스티커가 안 붙어 있고 그냥 노토리얼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이 앞뒤 인면 여기까지 이 두 개만 딱 붙어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정보들을 가리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서류다라고 하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가 근데 뭐 처음 들어봐요. 아포스티유가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여기서 이제 휴대폰 고지서 이런 한국에서 이제 발행된 서류인데, 인도 입장에서 이거는 공식 서류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인도 입장에서는 공식 서류로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인증을 누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외무부에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행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포스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법무부였네요. 법무부에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나면 이거 공증이랑 아포스티유를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여쭤봐요. 그럼 고객분들이 이제 직접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법무사분들을 직접 이제 찾아보셔서 검색하셔서 찾아서 법무사한테 공증이랑 아포스티유 해주세요라고 하면 견적 날아오고 그거 이제 납부하고 하면 이런 서류를 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법무사 알아서 해서 완성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아니면은 그냥 여기 그냥 대표님이 네. 법무사 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제 보통은 직접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이거 컨택하고 막 가격 비교하고 이런 게 이제 힘드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제휴업체는 없는데 저희도 이제 인도 법인 설립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인도에 법인 설립할 때 업체를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좀 저렴한데 일을 깔끔하게 해주시는 이제 업체를 알아놓은 게 있어서 고객분들한테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냥 제가 메일링 직접 해드릴게요. 여기 업체 저희랑 제휴된 데 아니고 뭐 따로 쓰시는 업체 없으시면 그냥 이거 통해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희 쪽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이제 번역 업체에서 견적을 주시죠. 근데 이게 금액이 상당해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설립한 법인이 이사가 2분, 그리고 법인 주주 1분, 그리고 이 다른 주주도 이제 이사이신, 동일한 이사인. 그래서 서류가 조금 적은 케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차 서류 공증하는데 100만 원 들었고 2차 서류가 또 있거든요. 나중에 절차 보시면. 그래서 여기 2차 서류까지가 이제 공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1차 서류, 2차 서류. 그래서 2차 서류에서 한 50만 원 견적 받으셔서 이거 서류 공증하는 데만 150만 원. 근데 막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돈 뽀찌 주던데요? 네,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인 설립 절차가 워낙 많아서 오늘은 지금 이 고객들이 준비하시고 이제 공증을 하는 이 4번 단계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이후 법인명 승인부터 이후 절차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